안녕하세요. 지성아이씨 박준영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조, 수입, 유통 이 세 가지의 각각의 입장의 차이와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제조, 수입, 유통 이 세 가지를 모두 병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기업들은 한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는 경우가 좀 많았는데 요즘에는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 시장이 많이 개척이 되고 확대가 되면서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도 직접 유통에 뛰어들고 그로 인해서 유통사들이 점점점 입지가 적어지는 형태의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1세대 사장님들, 그러니까 이런 스마트폰이나 온라인 시장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사장님들은 그냥 물건을 열심히 만들어서 중간에 유통상인한테 판매하는 것이 거의 일반적이었는데요. 요즘은 2세 경영을 하면서 그들의 자녀가 온라인에 입점을 하고 상품을 등록하고 소비자와 직접 소통을 하면서 개발까지 같이 하는 형태의 기업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전시회 박람회 같은 데 나가보면 아빠와 딸, 아들, 부자, 부녀 이런 가족 형태의 기업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왜 그러면 일반적으로 고용을 꼭 가족을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이게 아무래도 제조업이라는 거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고 쉽지 않기 때문에 가족이 아니면 쉽게 누구든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많이 받았어요. 실제로 제가 제조업의 그 공장을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에서 보는 삼성전자의 뭐 반도체 만드는 공정, 하이닉스, 뭐 현대차 뭐 이런 기업들을 보면 굉장히 그 깨끗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공업사나 뭐 철물점 뭐 이런 이제 건설 현장 이런 데 가보시면 굉장히 열악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지도 먼지고 되게 시끄러워서 그 사람들은 귀에 항상 뭐 이렇게 꽂고 있거든요. 이어폰이라든지 플러그 같은 걸 꽂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위험하죠. 기계를 돌리다 보면 잠깐 내가 졸거나 뭔가 다른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기계에 내 손이 낀다든지 이런 위험 요소,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일반 이런 사무실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3D 업종이라고 하죠. 어렵고 좀 지저분하고 그 다음에 위험하고 이런 3D 업종에 이 제조업들이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제조업의 그러면 장점은 하나도 없을까요? 아니요. 저는 제조업의 장점은 이 존속기간이 그래도 유통보다는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유통 같은 경우는 경쟁사라든지 혹은 재고를 너무 많이 떠안게 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쉽게 사라지고 또 쉽게 생겨나고 이렇게 되는데 제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쉽게 없어지고 쉽게 다시 생겨나고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초기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넓은 땅에 그 안에 설비하고 기계들을 다 넣어야 되는데 그게 순식간에 못하겠다 하고 금방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조업의 가장 큰 장점은 존속기간이 길다. 대를 이어서 할 수 있다. 그리고 큰 돈은 아니지만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다. 이 정도의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 물건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수요자가 이렇게 와서 OEM도 많이 해주거든요. OEM이라 하면 이 사람이 어떤 아이디어가 있고 근데 생산 설비는 없으니 이거를 각 공장마다 견적을 받아서 적절한 공장에 이제 물건을 의뢰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물건을 만들면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뭐 영업이나 이런 걸 하지 않아도 누군가 와서 이걸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 보면 시장이 점점 트렌드가 이쪽으로 가고 있구나 라는 걸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의 어떤 센스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노하우가 점점 커지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단점도 굉장히 많은데요. 단점이라고 하면 가장 큰 리스크는 역시 주문량이겠죠. 주문이 안정적으로 꾸준히 어느 정도 내가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나오면 어느 정도 계획을 짤 수가 있거든요. 한 달 계획표에다가 그때 2주차 때는 뭐 이 A라는 회사에다 납품을 하고 4주차 때는 B라는 회사에 납품을 하고 이런 식으로 생산 주차마다 계획을 세워서 자재도 구입하고 생산도 하고 납품도 하는 이런 계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떤 시즌에는 물량이 확 늘었다가 또 어떤 시즌에는 물량이 확 줄었다가 들쭉날쭉 이렇게 곡선을 타게 되면 제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고용에 있어서도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희망퇴직 권고를 하게 되고 숙련자들이 그만두게 되고 그 자리를 뭐 일용직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시적으로 채워서 품질의 저하가 되고 그러면 다시 그 품질 저하는 유통사에게 전가되고 이 유통사는 그거를 제조업에다가 떠넘기겠죠. 그럼 제조업은 AS만 계속 하는 겁니다. 품질이 안 좋으니까. 품질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조업의 가장 큰 리스크는 수주, 물량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받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력도 굉장히 문제예요.
그러니까 돈을 제때 잘 받아야 되는데 물건을 만들어줘서 납품을 했는데 언제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 업체가 도산해 버렸거나 망해 버렸어요. 도망갔거나 그러면 돈을 못 받게 됐죠. 그러면 월급을 줄 수 없고 생산 설비라든지 관리 비용에 굉장히 많이 고정비가 지출이 되는데 그걸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제조업은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소량으로 생산하기보다는 대량 시스템으로 기계를 자꾸 돌려야 되는데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업체가 저 이거 1000개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1000개 만들고 또 다시 기계 설비 세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귀찮은 일이죠. 근데 설비는 계속 돌려야 되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이제 가격이 비싸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문을 할 때 수량이 얼마 안 되면 당연히 가격을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기계를 세팅하고 준비하고 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공장 입장에서는 한 번에 주문을 받아서 하거나 여러 업체들 건을 받아서 같이 만들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입사인데요. 수입사 같은 경우는 이 물건을 찾아주세요 라는 의뢰자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납품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공급처가 있겠죠. 그럼 이 둘을 연결시켜주는 일인데, 왜냐하면 이 의뢰자가 해외에 돌아다니면서 계속 뭔가 수입 아이템을 소싱할 시간이 없거나 혹은 뭐 아이템 보는 눈이 없다거나 뭐 때문에 중간에 수입상인한테 요청을 하는 건데요. 수입사 입장에서는 공급처, 그러니까 이 공급처가 진짜 이 물건을 만들고 있는 제조사인 건지,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납기는 잘 지키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수입사는 공급처에서 받은 물건의 원가에 일정 수수료를 붙여서 최종 수요자에게 납품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수수료는 보통 제가 알기로 한 5에서 7% 정도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덜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는데 보통 한 그 정도 받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몇 번 이제 견적을 해봤을 때 여기 중간에서 너무 많은 마진을 취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 제품을 공급받는 의뢰자가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예상 판매 가격이 있고 예상 원가가 있는데 그게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당연히 가격을 조금 경쟁력 있게 받아야겠죠. 이 수입사의 리스크는 일이 꾸준한 제조업하고 비슷해요. 일이 꾸준히 있어야지 수입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번 달에 10,000개 하고 다음 달에 또 10,000개를 하고 이러면 너무 좋겠지만 보통 이 텀이 있습니다. 재고가 소진이 되는 데까지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거래처를 확보해 놓고 계속 로테이션을 도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품질 관리, 만약에 여기서 품질 관리가 잘못돼서 한국에서 물건을 팔았는데 전량 불량이 났다. 그럼 이거에 대한 책임은 물론 공장이 져주겠지만 이 수입사에 대한 품질 관리를 못했다라는 이유로 어느 정도 본인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통인데요. 유통 같은 경우는 장단점이 매우 명확하죠. 장점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상품군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뭐 화장품을 했다가 식품을 했다가 전자제품을 했다가 그러니까 완제품으로 뭔가 물건을 받아서 내가 이거를 마트에 입점시키고 뭐 백화점에 입점시키고 면세점에 입점시키고 뭐 어떤 오프라인 매장에다가 이렇게 물건을 줄 수도 있고 온라인에다가 누군가에게 물건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입장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다양한 상품군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가 장점입니다. 반면 단점은 경쟁이 매우 치열하죠. 잘 나가는 상품이 한국에서는 금방 소문이 납니다. 그러면 카피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되고요. 여기서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마진율이 최소화됩니다. 보통 유통은 한 2~3% 정도 순수익을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고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거고요. 장점 또 하나는 특별하게 뭐 이렇게 사무실이 거창하게 필요하다거나 창고가 커야 된다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판매가 회전율이 계속 좋으면 이거를 꼭 내가 창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물류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서 거기 창고에 보관을 하고 거기서 출고를 하게끔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영업을 열심히 해서 최대한 입점을 해야겠죠. 유통의 이제 단점은 또 뭐가 있냐면 이 물건을 팔았으면 그 판매처에서 이제 결제 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 결제 대금을 매장마다 굉장히 다 달라요. 뭐 월마감에서 그 다음날 10일날 주는 업체도 있고 뭐 그 말일날 주는 업체도 있고 2달 이상 걸리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금 회전이 계속 묶이는 거죠, 본인한테. 납품은 계속 하고 있는데 본인은 제조사나 수입사에다가 계속 결제 대금을 계속 해줘야 돼요, 순불금으로. 물론 이제 협의가 잘 되면 다행이겠지만 이게 물건이 무조건 많이 팔린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팔리면 팔릴수록 본인의 돈이 계속 투자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걸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금으로 공장에다가 선수금을 주고 나중에 또 본인이 대금을 받고 이런 형태로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각각의 유형의 제조업, 유통,
수입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실무를 하다가 너무 제조업적인 마인드, 너무 유통적인 마인드, 이게 한 가지만 너무 치우쳐져 있으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라는 건 굉장히 사소한 거로부터 시작이 돼서 얼마나 그 거래처 관리를 잘하고 꾸준히 안정적으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 일확천금을 한 번에 벌 수도 있고 진짜 대박이라는 게 아이템이 나와서 떼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 뭐 마스크라든지 손소독제라든지 이런 코로나19라는 특수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진짜 반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래처 관리와 꾸준함을 위해선 이 각각의 입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잘 쓰는 말 중에 역지사지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를 해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의 이익률을 조금 줄이더라도 장기적으로 이 사업체를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이 세 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판매처를 많이 확보하는 건데요. 공장 입장에서도 제조업 입장에서도 물건을 한쪽으로만 너무 몰아주는 것보다는 분산해서 나눠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이게 한쪽에 너무 의존도가 커져버리면 이 업체가 나한테 돈을 안 줘도 계속 이 업체에다가 시달리게 됩니다. 물건을 공급해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물건을 팔아줄 데가 없으니까, 대체제가 없으니까요. 반면에 이 물건을 받는 사람은 이 공장 말고도 물건을 만들 수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만드는 사람이 갑이야, 파는 사람이 갑이야 라고 했을 때 파는 사람이 저는 갑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유통 입장에서도 거래처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온라인에서 물건을 팔고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팔고, 그러니까 오프라인은 상대적으로 결제 대금이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 일을 어느 정도 백업을 해야 되고, 뭐 10만원, 20만원씩 월에 나오는 매출처라고 하더라도 이게 10곳, 100곳이 모이면 어마어마한 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채널을 최대한 다양하게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 수입사 입장에서도 거래처를 많이 확보해서 수익 대행을 계속 해줘야 중간에 커미션을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 고객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사장님들한테 제가 한번 제안 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제조업을 하다 보면 당연히 그 회사에서 만드는 최소 수량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최소 수량을 누군가가 채우지 못하고 사장님 저는 10개만 필요해요, 뭐 30개만 필요해요 라고 했을 때 그거를 너무 작다라고 귀찮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만드는 거고 어차피 내가 재고를 갖고 있는 거라면 소량이라도 납품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단 1,000원짜리라도 뭐 몇백원짜리라도 위탁을 다 해주기 때문에 판매자들이 굉장히 선호할 수밖에 없죠. 재고도 안 가져가, 상세 페이지 이미지 다 만들어줘, AS, CS 이런 것도 다 해주고, 출고도 다 하고, 웬만하면 4시 이전까지는 다 당일 출고 되거든요. 배송도 빠르고 그리고 응대도 빠르고,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점점점 거래처를 많이 늘려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나중에 경쟁력이 돼서 내가 어떤 제품을 소싱을 하더라도 나의 제품을 팔아줄 수 있는 협력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리만 잘 해주신다면 롱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